점점 북조선화되어가는 한국. 회담 결렬, 외신 비하인드 스토리. 대한민국 하늘에 김정은의 핵공포에 이어 미세먼지로 아문이 드리워졌습니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정책 쇼핑몰을 만들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투표 완료 후 2017년 5월 9일 배송 예정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년이 지나도록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친 거 아닌가요? 당선 후 문재인은 미세먼지에 대해 입에 꿀을 발라놨는지 오직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거짓말로 당선되어도 당선만 되면 그냥 장땡이라는 뜻?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심지어 청와대 정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문재인은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미세먼지가 없는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합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 와중에 문재인 10일에 동남아로 순방감. 국민들이 미세먼지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자기 마누라랑 자기 딸 보러 해외로 튈 준비 중임 지금이라고 조소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브루나이는 북한 대사 파견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상호 북한 대사 파견국. 이번 순방 3개국 공통점이 모두 북한 대사관이 있는 북한 수교국이라고 전국을 확질렀습니다. 3월 5일 육한 후지 온라인판인 자크자크는 미북 회담 결렬과 관련하여 트럼프 자리에서 뜨자 김정은 시퍼렇게 질려 경악, 미북 회담 결렬의 분노의 숙청, 중재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풀이라는 제목하에 한국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회담 결렬 당시 상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매체는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의 대란이 임박한 북한 김정은은 외교 실패로 인한 권위 실추와 쿠데타를 두려워해 조만간 대규모 숙청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주변에서는 미북 중재자로 나섰던 문재인에 대한 분노에도 불이 붙었다고 한다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카가타카 히데오 기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월 27일과 28일에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충격이었다. 마지막 날 강요들이 모인 학대회의에서 북한의 속임수 비핵화가 들켰고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라며 오랫동안 알고 있던 미 정부 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오케이, 끝이야, 우리는 돌아간다며 일어섰을 때 김정은은 경악하고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안다. 트럼프를 100%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만큼 트럼프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로 들렸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라는 완전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조건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 거의 전체 완화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미북 총전선언까지 요구했다. 트럼프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비밀 핵시설을 보여주고 김정은을 몰아붙였다.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죽음의 사신이라며 두려워하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학대회의에 갑자기 나타나 핵과 미사일의 전체 목록, 완전 비핵화 공정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존 볼턴은 대북 군사 공격을 주장하는 최강경파이다. 그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김정은은 떨고 있을 것이다. 3월 2일 김정은은 전용 열차로 귀국길에 올랐고 아마도 김정은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북 회담의 성공을 믿고 들떴으며 북조선 언론의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이 끝난다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에 열을 올렸다. 60시간 넘게 전용 열차로 베트남에 들어간 것도 대국민 퍼포먼스였다. 인민과 군은 제재 해제다. 종전, 아사가 없어진다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회담은 대실패였고 결국 김정은이 빈손으로 귀국한 게 드러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공포의 늪이다. 김정은이 외교 실패를 은폐하고 주위에 죄를 떠넘겨 일종몰살 숙청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쁜 쪽은 한국이다. 김정은의 외교 실패는 문 정권의 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을 용서하지 말아라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일 양국 정부는 문 씨가 이끄는 한국을 북한과 일체의 적성 국가로 보고 있다며 문 씨는 이제 북한도 싫어하는 사면초가에 빠져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자로 등극한 게 아닌가라며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3월 5일
민주평화국민연대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정세현 전 장관은 미북 협상이 결렬된 것은 존 볼튼 보좌관 때문이라며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더 큰 규모의 핵시설은 숨겨놓고 고작 고물덩어리 상태의 영변 핵시설을 갖고 협상장에 나타난 김정은은 비난하지 않고 실질적 비핵화를 실현시키려는 존 볼튼을 비난하고 있다며 온라인 누리꾼들에게 집중 비난을 처당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 내용을 보면 조민수 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 볼턴뿐이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세현 같은 파쇼 앞잡이들은 문외 국민 앞에서 쇼만 벌릴 생각이다라 했고, 권오선 씨는 난 너나 문재인만 보면 양민 학살하던 인민군이 떠오르는데 라 했으며, 황성주 씨는 이 사람이 지금 제 정신으로 말하는 건가?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갑질할 때 말 한마디라도 끽소리라도 했는지 모르겠다며 힐난했습니다. 요즘 제정신 아닌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을 욕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에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영변 핵시설 폐쇄 그 이상을 해야만 했다며 여러분이 말하거나 쓰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북한 측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놀라는 것 같았다고도 밝혔습니다. 3월 5일 아시아경제는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신의주 등 접경 지역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어느새 퍼져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해 아무 합의도 성과도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소식만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밀수꾼들의 입을 통해 정상회담 실패 소식이 비교적 자세히 전파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의 경우 이번 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 말고도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 핵시설까지 미국은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를 밝히지 않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들려줬습니다. 또 결국 최고 존엄이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온 게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안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역보위부에서 소문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며 당선전 매체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사실은 함구한 채 최고 존엄이 세계 평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데 이어 베트남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영방송도 북조선 중앙방송처럼 미북 2차 회담에 대해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사탕발림이나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KBS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 3월 3일 성명을 내어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속임수 협상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베트남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은 이번 협상을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 차라느니 다음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보도를 다시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제 백일화에 드러났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전제로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등이 거짓 평화 공세가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평화쇼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인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행태를 집중, 심층 보도하려며 모두가 파국을 맞기 전에 사실 보도로 위기를 제대로 알려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온라인 누리꾼들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큰 불신을 갖고 있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2월 마지막 주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9.4%,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44.4%,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은 총 2093개가 작성됐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의 성비는 남성 83%, 여성 17%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0%, 20대 8%, 30대 19%, 40대 28%, 50대 28%, 60대 이상 16%로 40에서 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 지지율을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KBW8은 긍정이 49%? 내 주변은 전부 다 문재인 탄핵돼야 한다는데 못 믿겠다라는 글을 남겨 공감 3,340개, 비공감 357개를 받았습니다. MOZA는 진짜 문재인 지지율 한번 조사해보자고요. 만약 문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오면 절대 안 찍는다 찬성, 다음에 문 대통령 다시 나와도 무조건 문 대통령 찍는다, 반대 눌러주세요라며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총 2,400개의 공감과 120개의 비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IMAG는 북한 문제도 있지만 100여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취업자금 내역과 5.18 유공자 명단, 보상금 내역 밝혀라, 공감 1,765개, 비공감 97개, ESWI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담인가? 리얼미터가 좌파라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공감 1,234개, 비공감 60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현주 의원은 문재인의 빨갱이 친일 잔재 발언을 빗대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운동권 세력과 그 문화적 잔재 청산. 신보수주의 운동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막아선 안 된다. 이현주 의원은 빨갱이와 관련해 백두수호대 같은 이들이 빨갱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이들을 빨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파인가요라면서 아마도 그렇게 엉터리로 친일파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거야말로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